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아침 6시 22분입니다. 이런 시간인데요. 주말을 맞이해서 석촌호수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또 한성 백제문화재가 곧 있을 거라는 현수막도 조깅로에 걸쳐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토요일입니다. 8월 27일 토요일 아침 6시 23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스마트폰이 장착된 셀카봉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유럽을 평정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그 나폴레옹의 23년간에 걸친 전쟁에 막을 내리게 했던 워터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 두 사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입니다. 두 분은 1769년생인데요.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영웅이자 유럽 대륙을 장악했던 분이고, 그분은 웰링턴 장군의 워터루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몰락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두 분 다 1769년생인데 나폴레옹은 1821년 5월 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세의 일기로 사망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1852년에 사망했으니까 나폴레옹보다 31년을 더 살아서 83세의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년 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과 그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 관하여 비교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롯데월드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실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출신, 나폴레옹은 프랑스 리옹이었던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죠. 하급 귀족 출신이죠. 하급 귀족 출신인데요. 그에 반해서 웰링턴 장군은 아일랜드 귀족 출신입니다. 고급 귀족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정말 든든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혼자의 힘으로 승승장구해서 25살의 나이에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보통 25살이면 군대에서 일반 병으로 제대한다면 병장으로 제대하는 그런 나이인데요. 나폴레옹은 25살의 나이에 장군, 군대에서 스타가 된 겁니다. 스타. 그 정도로 군대에서 뛰어난 전략가, 또 뛰어난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승승장구를 했고, 나폴레옹은 그의 나이 30살, 1799년입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에 태어났으니까 그의 나이 20살 때 프랑스 대혁명,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민에 의해서 성공한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1789년 7월 14일, 그때 나폴레옹의 나이는 20살 때였죠.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러한 격동기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활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799년, 즉 나폴레옹의 나이 30살 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요즘은 이제 반란을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어로 쿠데타, 이제 반란 뭐 그런 의미인데요.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반역이 되는 게 쿠데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그 쿠데타는 프랑스어를 따라서 뭐 12.12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라는 말이 생긴 거죠. 1799년 나폴레옹의 나이 30살의 나이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하고, 또 그로부터 5년 후인 1804년에는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에까지 오르게 되죠.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1세로 프랑스 제국의 황제까지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비추고 있는 방향은 잠실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아파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리센츠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잠실주공 5단지가 아직 재건축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비추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도 곧 재건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의 패배로 인해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을 정도로 나폴레옹은 평생 40번 싸워 승리를 한 그야말로 전쟁의 신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인데요. 그 나폴레옹의 그 수많은 전투 중에 최고의 전투가 바로 1805년 12월 2일 날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삼재회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게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지금의 오스트리아의 땅에 아우스터리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아우스터리츠 전투. 왜 삼재회전이냐? 3명의 황제가 모여서 격돌을 했다 해서 삼재회전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이었던 프란츠 2세,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이렇게 3명의 황제가 맞붙어서 싸웠다 해서 삼재회전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란츠 2세와 알렉산드르 1세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어려운 조건의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군이 이겨서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투의 승리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 최고의 그 명예를
부여받게 했던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 3제 회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프랑스 파리에는 아우스터리츠라는 명칭을 따가지고 오스테르츠 지하철역 이름도 있을 정도고, 또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는데요.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나폴레옹이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패배하고 그 패배의 쓴잔을 씻어버리는 전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라팔카르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격침시켰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그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프랑스가 패배했지만은 그로부터 정확하게 6주 후인 1805년 12월 2일에는 그 트라팔카르 해전의 패배의 그러한 아픔을 반전시켜버리고 승리를 가져온 게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서 건설된 게 바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의 높이가 샤를 드골 광장에 세워진 개선문의 높이가 50m고 폭이 45m인데요. 그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사후에 완공이 됩니다. 공사는 1806년에 시작해서 183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30년 만에 완공이 된 건데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외롭게 사망한 다음에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1840년에 프랑스는 영국의 승인을 받아서 나폴레옹의 유해를 고국인 프랑스로 운구를 해서 개선문 사이를 통과시켜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앵발리지라고 군사 추모시설, 지금 우리로 치면 국립현충원이죠. 거기에 안장시킨 게 1840년인데요. 그때 개선문,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됐던 그 프랑스의 개선문 사이로 나폴레옹의 시신을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게 1840년이고 나폴레옹의 사후 19년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 1840년에 이제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집권 3년 차였던 그 시절입니다. 자, 이제 잠실 나들목에 들어와서 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동쪽 방향, 즉 풍납도성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 동쪽에서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그만큼 나폴레옹의 많은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나폴레옹의 명성이 전 유럽에 명성을 떨쳤던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 그에 반해서 그로부터 10년 후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워털루 전투, 지금의 벨기에의 남동부에 있는 워털루 지역에서 있었던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이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싸웠는데요. 그때 영국의 총사령관 웰링턴 장군의 승리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패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1812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 또 라이프니치 전투 실패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폴레옹이 1814년에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다시 집권을 했는데, 다시 탈출해서 다시 집권한 게
1815년 3월 20일입니다. 그런데 100일 천하로 끝나버렸죠. 즉 워털루에서 6월 18일 날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에서 패배함에 따라 나폴레옹은 엘바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집권을 했지만 100일도 안 돼서 100일 천하로 끝나버린 그러한 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는 서아프리카에서 19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19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엘바섬은 지중해 그 작은 섬이고 육지에서 한 1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쉽게 탈출을 했지만은 세인트 헬레나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19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 그곳으로 유배돼서 그 세인트 헬레나에 들어간 때가 1815년 10월 15일입니다. 1815년 10월 15일에 그곳에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해서 거기서 딱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외롭게 사망을 했으니까 작년도 2021년 5월 5일이 나폴레옹의 서거 200주년입니다. 서거 200주년. 여하튼 나폴레옹의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인 반면에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전투가 그로부터 10년 후에 있었던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던 영국의 총사령관 웰링턴에 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털루 전투를 잠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벨기에의 남동부에 워터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폴레옹과 엘바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격돌했던 전투인데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프로이센과 지금의 독일이죠. 프로이센과 연합군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프로이센군을 공격해가지고 프로이센군을 퇴각시킨 다음에 다시 프랑스군을 상대로 공격을 했는데 퇴각을 했던 프로이센군이 다시 접근을 해가지고 영국군을 공격하고 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을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워터루 전투는 역전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프로이센군을 공격해 가지고 퇴각시키고 영국군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퇴각했던 프로이센군이 다시 기습적으로 프랑스군을 공격해 가지고 전세가 역전돼 버려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공식 명칭은 아서 웰즐리입니다. 아서 웰즐리 공작입니다. 워터루 전투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814년에 영국의 황제로부터 웰링턴 공작 자귀를 받았습니다. 공작에는 5개의 계급이 있죠. 공후 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공후 백자남이라는 5단계 계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등급인 공작 자귀를 1814년 워터루 전투가 있기 1년 전에 영국 국왕으로부터 공작이라는 귀족 자귀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웰링턴 장군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서 웰즐리 공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쓰레기 자전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추월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서 웰즐리 공작이 바로 웰링턴 장군인데요. 웰링턴 장군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 귀족 출신이고
나폴레옹은 이제 코르시카 시골 출신, 섬 출신이다 보니까 기질 자체가 굉장히 와일드하고 또 이제 병사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덕장의 이미지, 용장, 뭐 덕장, 지장,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요. 용맹스러운 용장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지장이기도 하고 또 병사들한테 친근한 덕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나폴레옹이 작다 보니까 병사들로부터 친근한 꼬마 부사관이다 라는 애칭을 받았을 정도로 친근한 이미지로 병사들을 덕장의 기질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요. 반면에 웰링턴은 아일랜드 귀족 출신이고 굉장히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한테 인기가 있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웰링턴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웰링턴 장군이 이제 워터루 전투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814년에 귀족 중에 최고 등급인 공작의 자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워터루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나중에 영국의 총리까지 했습니다. 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61대 총리와 63대 총리까지 했듯이 또 2차 세계대전 유럽군 총사령관을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대 총장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을 1953년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듯이 워터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웰링턴 장군도 영국의 총리까지 했는데요. 웰링턴은 워낙 유명한 장군, 나폴레옹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넬슨 제도. 트라팔카르 해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5년 10월 21일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침시켰고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이 영국의 런던 트라팔카르 광장에 넬슨 제독 동상이 있듯이 트라팔카르 해전으로부터 10년 후에 있었던 워터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에 가면 프린스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프린스 스트리트에가 웰링턴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기마상이죠. 말 탄 모습. 그 다음에 웰링턴의 장군의 업적이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나폴레옹을 꺾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의 수도 명칭도 웰링턴입니다. 바로 아서 웰즐리 웰링턴 장군의 명칭을 따온 게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이고, 또 영국의 요리 중에 비프 웰링턴이 있습니다. 비프, 소고기하고 거위, 간, 또 뭐 이런 것을 주재료로 한 영국의 요리가 비프 웰링턴인데요. 이게 웰링턴 장군의 명칭을 따온 거고, 그 다음에 웰링턴 장군은 군용 장화였던 군화죠.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 군화, 가죽으로 된 그 장식품이 달린 그런 군화가 실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고무로 장화를 만들라고 지시해서 만들어진 게 고무장화, 실용성 있는 고무장화인데요. 그 고무장화가 바로 명칭이 웰링턴 부츠입니다. 웰링턴 부츠. 다 그런 게 나폴레옹을 꺾었기 때문에 웰링턴 장군이 유명해져서 그러한 웰링턴,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비프 웰링턴, 그 다음에 웰링턴 부츠, 뭐 이런 명칭까지 다 생기게 됐습니다. 그 웰링턴 장군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웰링턴 장군은 영국의 귀족들이 많이 배출된, 귀족들이 주로 거기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튼스쿨 아시죠? 이튼스쿨,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이튼스쿨. 영국의 총리 한 20여 명이 다 이튼스쿨 출신입니다. 웰링턴도 바로 이튼스쿨 출신입니다.
웰링턴도 전쟁 후에 전쟁 영웅으로서 영국 총리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여 명의 총리들이 이튼 스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해서 한성 백제 시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풍납토성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웰링턴은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워털루의 승리는 이튼스쿨 교정에서 시작되었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스쿨의 교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튼스쿨은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 체력 단련도 병행해서 지덕체를 함께 함양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미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학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튼스쿨도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체력 단련, 스포츠 뭐 이런 것도 같이 잘하는 그러한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워털루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튼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건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덕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덕체 함양 차원에서 마라톤을 20년 6개월 동안 하면서 풀코스를 86회 완주했고, 독서대장정을 해가지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인문학 서적을 835권을 독파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독서량을 기반으로 2020년에는 인문학 서적 3권을 출간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덕체라고 하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체덕지라고 합니다. 존 노크라는 그 사상가이자 교육가는 교육론의 서문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라는 말을 했었고, 지덕체라고 하지 않고 체덕지라고 했습니다. 체덕지.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체덕지라는 말을 존 노크의 저작 교육론의 서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그걸 라틴어로 말해서 이니셜을 합성한 게 바로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이기도 합니다. 아식스,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그걸 라틴어로 풀이해서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일본 스포츠 브랜드. 자, 그래서 웰링턴 장군은 체력 단련을 이튼스쿨 교정에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돼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꺾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에서 워털루의 승리는 이튼스쿨 교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명언을 남겼고요. 또 나중에 워털루 승리 이후에 나중에 영국의 웰링턴 장군, 즉 아서 웰즐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웰즐리, 나폴레옹과 동갑내기였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가장 위대한 장군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로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다 라고 자신의 경쟁자였던 나폴레옹을 격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워털루 전투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자신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꺾어서 이기긴 했지만은 최고의 군사 전략가이자 전술가는 바로 프랑스의 전쟁 영웅,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지는 나폴레옹이다. 군사 전략가, 전술가, 모든 전쟁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통달하고 있는 나폴레옹에 관해서 그렇게 격찬을 했다 합니다. 최고의 장군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전쟁의 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다라고 웰즐리가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 나폴레옹을 격찬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천호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폴레옹과 웰링턴 장군은 서로 경쟁 관계였고, 원래는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을 워털루에서 꺾어버리기 전에는 이름이 별로 없었었죠.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 전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레옹은 1769년에 웰링턴과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25살에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너겠습니다. 25살에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나이 30살 때 쿠데타를 일으켰죠.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고, 1804년에는, 그러니까 그의 나이 35살 때죠. 35살 때는 프랑스 최초의 제국이죠.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804년 나폴레옹 나이 35살 때는 프랑스 제국이라는 최초의 제국을 건설해서 나폴레옹 1세로 황제로 취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자, 그래서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 여기 지나가다가 까먹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대단한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뭐 독재자다, 영웅이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 프랑스를 빛낸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폴레옹, 그 다음에 샤를 드골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루이 14세, 그 다음에 샤를 마뉴 대제, 이런 인물들이 프랑스를 빛낸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지만 영웅이다, 난세를 평정했던 영웅이다 라는 평가도 있고요. 자, 여기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은 천호역에 도착했는데요. 현대백화점 천호점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를 여기에 세웠습니다. 자, 오늘은 1769년에 태어난 나폴레옹과 그의 경쟁자였던 아서 웰즐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1799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시민에 의한 최초의 성공한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었지 않습니까? 왕과 귀족, 1% 인구의 1%도 안 되는 왕과 귀족이 99%의 평민들을 지배했던 그러한 그 세상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던 최초의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3년 후인 1792년에는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4세의 부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렸고, 다음 연도인 1793년에는 루이 14세 프랑스 국왕마저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렸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는
그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입니다. 14세가 아니라 루이 16세.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재판을 할 때 처형을 시키자 아니면 살려주자 판결을 할 때 처형에 처형하자는 사람이 한 380여 명이었고 처형을 하지 말고 살려주자는 사람이 한 30여 명인가 기었습니다. 처형하자가 한 380여 명, 살려주자가 330여 명, 그래서 380여 명 대 330여 명, 큰 표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루이 16세는 처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서 1793년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처형됐는데요. 그 전년도 한 해 전인 1792년에 즉 프랑스 대혁명 발발일로부터 3년이 됐던 시점인 1792년에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처형이 돼버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오스트리아의 국왕이었던 프란츠 2세의 여동생입니다. 프란츠 2세의 여동생이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을 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대프랑스 동맹의 연속적인 그 전개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에 그 길었던 대프랑스 전쟁이 1792년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됐던 1792년으로부터 나폴레옹이 몰락했던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쟁 때까지 무려 23년 동안 나폴레옹은 그 유럽의 연합군들을 상대로 싸웠던 거죠. 유럽들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국왕, 왕까지 다 처형이 돼버리고 2천여 명의 귀족의 대부분이 처형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평민들이 프랑스 대혁명 같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했으니까 혁명이지 실패하면 반란이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럽의 다른 나라의 국왕이나 귀족들도 몰살을 당할 걸 걱정해서 그 유럽의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싸웠던 게 그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 2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럽의 나폴레옹 시대의 그 전쟁 23년이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끝나게 되는데요. 그 23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고, 그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영국의 영웅이 지금의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의 프린스 스트리트에 기마상, 동상이 세워진 바로 아서 웰즐리 웰링턴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링턴 장군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주로 활동했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서부 지역이죠. 2차 세계대전으로 치면은 서부전선이었죠. 서부전선. 이베리아 반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지 그 동부전선인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이쪽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병력의 규모 자체도 작았고 이름도 별로 안 알려졌었던 인물인데, 결정적으로 한 방인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남동부 지역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꺾어버리는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영국에는 노래 중에 워털루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죠. 워털루라는 제목, 즉 영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꺾었다라는 영광을 그린 그 노래가 워털루라는 제목의 노래고, 영화로도 또 워털루는 제작이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워털루 전투는 유명한데요. 오늘은 그 워털루 전투에서 서로 맞붙었던 동갑내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아서 웰즐리 웰링턴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17일 토요일 아침 7시 한 5분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정도입니다. 반팔을 입었더니 약간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